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 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올해 초에 비하면 273%나 상승한 2,900달러를 넘겼습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사님. 네,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도 Ethereum, the world's second largest cryptocurrency, is on a quiet tear these days. Regularly hitting new records high, but doing so without the frenzy of Bitcoin or Dogecoi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신고가를 달성하는데 조용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은 엄청나게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뉴스에서도 이더리움 얘기가 그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에 비해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4월 14일이었죠. 8,199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5,400만 원대로 급락했었던 비트코인이 역시 다시 상승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뜨거운 코인장의 열기를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인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차트는요,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같은 경우에 이제 열흘 이상 급락을 계속하던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주부터 5만 불 선을 지키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단기 추세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 단기 추세선을 막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중장기 추세선인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은 이제 딱 정확히 파란색 선에 이제 21선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는 이곳에 이제 7천만 원 선인데 7천만 원 선의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좀 지켜보고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세상으로 이제 좋은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 추세선을 막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하시기보단 사실 만약에 매수를 할 거였으면은 단기 추세선을 뚫었던 이제 어제나 그저께 매수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중장기 추세선까지 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뚫었다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고 장기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봉을 보겠습니다. 네. 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초순 전에 있었던 5만 불 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단기 하락이 좀 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에 볼 이더리움이 이제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세선들의 조정을 지켜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오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먼저 보시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추세를 기대를 하고 현재 이더리움이 추후에 보겠지만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가 이제 한 번 더 터졌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 분석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일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일봉 같은 경우에 뭐 네. 보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호재와 이제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뭐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냐 안 하냐는 참 어려운 판단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열차를 타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리느냐 이 기점에 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네.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사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봉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판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차트상의 이야기고요. 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차트상으로는 아직은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봉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시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시간봉을 살펴보신다면 네.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미리 보셨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파를 했다가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이 부분에서 사실 추세선을 다시 돌파했을 때는 여기가 매수 구간이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추세선상으로는 이미 추세가 터진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희망적인 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장기 일봉으로 봤을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매수 후에 행보를 보시고 만약에 추세선으로 돌아오는 형식의 이제 추세가 나온다면 재빠르게 손절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 상승 추세를 더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상승도 당연히 너무나 좋지만은 하락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손절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선일까요? 결국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추세가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하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크로스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봉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초보자분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계속 이쪽으로만 쏠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손절할 부분은 우리가 딱 정해지는 것보다는 계속 추이선을 지켜보면서 좀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더리움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리플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 분석보다는 이제 뉴스가 거의 대부분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소송에서 SEC에서 이제 추가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급상승을 했고 맞아요. 이제 다시 그 상승분에서 뭐 하지만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소송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리플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네. 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리플을 다시 상장할 거다. 지금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뉴스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상으로나 이제 차트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소송 결과는 사실 7, 8월까지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윤곽이 안 나오고 있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제 뉴스나 이슈에 대해서 네, 이슈 뭐 언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런 뉴스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뉴스 직전에 혹은 예를 들어 이제 소송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날에 파는 겁니다. 네. 기대감이 있기 전날에 파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어떠한 뉴스든 결국에는 실제 뉴스가 릴리즈 되고 나면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이제 매수를 하고 지켜보다가 호재가 있으면 그 전날 매도를 한다던가 만약에 악재가 있는 뉴스라면은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꿀팁을 얻어 가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뉴스 나온 것대로 반대로 하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리플 같은 차트를 보면은 리플은 8, 9월까지는 이 이슈나 또 뉴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리플의 일봉을 살펴봤고요. 이제 시간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뉴스에 따라서 추세가 형성되면 그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차트 매매라고 하는 거는 관심도가 몰렸을 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사람들의 심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패턴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5월 초전에 많이 움직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보시면은 추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장이 되면서 추세상 조금 소강 상태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랑은 꽤 관련이 없는 코인으로 유명하고 디커플링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심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조용한 편이고, 하지만 지금같이 이제 이더리움이 이미 과열되어 있는 장에서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오히려 리플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리플의 추세가 터졌을 때 빠르게 들어가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플이 상승 추세가 되면서 추세선이 전환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하셔서, 그리고 그럴 확률이 높은 게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도 따라갈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지금 이사님께서 리플에 넣으셔도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가격선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저희가 좀 빨리 이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플을 무조건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상대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이 이제 돌파를 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세선이 돌파하는 예제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결국 자, 보시면 이제 노란 선이 단기 추세선이고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이제 파란색이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일단 첫 번째 추세의 신호는 이 골든 크로스라는 것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노란 선이 파란 선을 올라가면서 크로스하는 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사면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읽습니다.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결국에 데드 크로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끝내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추세선을 이제 이 가격 자체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때 보시면 여기 골든 크로스 됐을 때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아직은 단기 추세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가 이 단기 추세선을 밑으로 뚫었을 때는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고, 반대로 이제 위로 뚫었을 때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매수 타이밍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미 지나갔고 단기 추세선도 뚫은 상황.
이제 매수 타이밍이고 그 이후에는 워낙 수익이 좋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도 현재 이미 골든 크로스는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이제 이 현재 가격이 단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상황은 아니고 이게 이제 뚫는 모양새로 밑으로 내려갔다 뚫는 모양새가 됐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게 뭐 가격은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단기 추세선이 뚫어지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에서 무조건 뚫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이런 포인트들. 네, 다음은 유니스왑 차트, 일봉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이의 대장주인데요. 네. 일단 이더리움의 상승이랑 보통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고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네. 워낙 이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디파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뭐 이미 너무 상승을 했지만 유니스왑 자체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했으면은 투자하기엔 너무 좋은 코인이라고 보시고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 자체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기반의 그 디파이 코인이기 때문에 네. 유니스왑과 이더리움을 같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유니스왑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인 뭐 에이다나 트론, 뭐 클레이튼 같은 코인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유니스왑의 일봉 차트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시간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왑의 이제 시간봉입니다. 네. 유니스왑의 시간봉을 보시면 이 추세의 그 흐름을 극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추세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세 투자라는 거는 보통 말씀드렸듯이 횡보를 거쳐서 힘을 모으고 네.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쭉 올라가네요. 매집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과 추세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추세선을 그 단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시그널이라고 하죠. 이때를.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시그널을 다 가진 어떻게 보면 요 봉 때, 요 시간 봉 때 보통은 잘 안 삽니다. 사람들이. 왜냐? 그렇죠. 지금까지 가격보다 제일 높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하거나 뭐 1시간 정도 봐주면 여기서 샀겠죠. 예. 네. 그 이후에 뭐 이제 추세를 계속 따르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단기 매매로 유니스왑을 매수하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시그널이 나오고 상승한 추세들이기 때문에 뭐 막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그널이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면은 추세를 먹겠구나 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를 체크를 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셔도 그러네요. 좀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비슷한 형태가 지금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봉이 짧은데 네.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요. 이거는 사실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집 후 상승 이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유니스왑은 이제 일단 추세선까지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상승 여력이나 추세가 터졌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이 두 추세선이 모이는 거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유니스왑을 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클레이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차트 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이튼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김치 코인의 대명사이고 사실 김치 프리미엄을 만든 김치 프리미엄이 나쁜 말이란 말도 있어서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의 이제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국내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 규제와 비트코인의 하락에 동반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승할 때는 단기 추세선까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네. 하락할 때는 단기 추세선까지 반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양새를 그대로 보여줬죠. 이제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가다가 네, 단기 하락하고 추세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일단은 단기 추세선을 또 계속할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결국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특근법이 잘 안착이 될지 네. 특히나 이제 클레이튼과 관계가 깊은 카카오나 그라운드X 두나무가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현재 뭐 차트상으로 뭐 투자를 권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좀 더 이제 국내 규제나 국내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클레이튼의 일봉을 살펴봤고요. 시간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몇 시간 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공유하는 테마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이제 애플이 잘 되면 삼성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근데 저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씩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핵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잘 되는 게 삼성의 파이를 깎아먹는 쪽이면은 삼성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다 네. 라고 하면은 애플과 삼성 모두 같이 오르겠죠.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을 뭐 전면적으로 뭔가를 허용을 해줬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현재 이더리움이 오르는 이유는 디파이 코인의 성장 때문이고 아, 디파이 코인의 성장이라는 건 사실 클레이튼도 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 왜냐하면 클레이튼의 아직 디파이 생태계가 뭐 클레이 스왑이나 우르피 체인 같은 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레이 자체의 힘으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클레이튼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왑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죠. 이때는 아직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죠. 네. 이미 위에 저기 단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죠. 네.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하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너무 이 최고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계속 너네 여기 있던 거 아는데 갑자기 여기를 왔어요. 그렇죠. 네, 매수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가 터진 거는 네. 이제 오를 때 사면은 더 오른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음봉을 한번 보고 팔아도 이미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니까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추세 터지는 거를 항상 잘 보시고 추세가 터지지 않았는데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끝으로 파일코인 차트 일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를 며칠 동안 지속을 하면 어느 차트든 횡보가 길어질수록 힘이 세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추세가 터졌을 때 사람들의 그 목마름과 기다림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세가 더 크게 터질 확률이 높아서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은 오히려 재미없다고 안 보시지 말고 이제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일코인 그 일봉을 살펴봤고요. 이제 시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코인 시간봉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횡보 시에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아랫부분에서 매수하고 윗부분에서 매도하고를 반복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코인들이나 다른 장들이 이미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사실 이 박스권을 빠르게 탈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세선을 보시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골든 크로스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네, 다만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어쨌거나 단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도 됐고 장기 추세선 위에 올라와 있어서 사실 지금은 파일코인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파일코인 가격이 단기 추세선 밑으로 다시 흐른다면 뭐 추세가 안 터진 걸로 판단하고 그냥 손절하셔도 될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속는 셈 치고 추세가 터지면 좋고, 이 추세 매매의 기본은 10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짜잘짜잘하게. 예. 네. 뭐 1,000원, 2,000원, 뭐 500원 이렇게 계속 잃다가 한 번 추세가 터졌을 때 50% 벌고 70% 벌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추세 매매를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9번을 잃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예. 되나.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버는데. 예. 근데 이제 차트나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펀더멘탈 가치를 보고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가치가 실현되면 봐봐라 나 300% 벌었어 하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투자를 하긴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추세 매매는 말씀드렸듯이 뭐 9번, 10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꾹 참고 기다려라. 예, 네. 다만 이 추세 추종의 원칙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잃었다고 해서 아, 나 1,000원 잃었는데 열받는다. 몰빵.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좀 주의 깊게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과 함께 코인 차트 분석해 봤습니다. 블록체인 위드 어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권용진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